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어느새 2월 첫 주가 됐습니다. 음력으론 바로 오늘이 설날인데요. 지난달에 세웠던 계획들이 차질을 겪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10명 중 9명이 겪고 있을 만큼 매우 흔한 증상 중 하나인 두통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각 가정에 두통약 하나쯤은 상부해둘 만큼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두통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세한의원 형완용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두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 저 또한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요, 두통 때문에 두통약을 복용하곤 하는데, 예. 두통이란 무엇입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두통은 눈이나 귀의 상부, 뒷머리, 그리고 상부 경추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머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통증을 일컬어서 두통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두통을 그 증상에 따라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예. 나눌 수 있을까요? 예, 크게 나누면 다른 질병과 연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1차성 두통과 다른 질병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2차성 질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차성 두통은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집성 두통으로 나눌 수가 있고 2차성 두통은 뇌막염, 중풍, 뇌종양, 지주막하 출혈 등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에서부터 카페인이나 진통제의 금단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통을 유발시키는 일반적인 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첫 번째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두통의 원인이 되며 심각한 편두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긴장성 두통의 경우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되면 이 혈액의 흐름을 제한하고 노폐물이 쌓이게 함으로써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수면장애가 있는데 불면으로 인한 피로감은 머리와 목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통증을 유발하며 아침과 저녁의 지속적인 통증은 수면 중에 무호흡과 관련이 있고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잔다 하면은 또 편두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흡연은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의 원인이 되며 마지막으로 알코올이 있는데 알코올 중에 맥주나 레드와인에 함유되어 있는 타이라민과 페닐 에틸라민이라는 성분이 예민한 사람에게 두통을 일으키며 그 알코올은 또한 군집성 두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1차성 두통을 편두통, 그리고 긴장성 두통, 군집성 두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그 긴장성 두통이란 무엇입니까? 예, 긴장성 두통은 밴드와 같은 팽팽함이나 압박감이 뒷목 또는 뒷머리에서 시작되며 눈썹의 강한 통증과 함께 밴드를 두른 듯한 통증으로 묘사가 됩니다. 또한 통증이 있을 때 오심구토 증상이 없고 빛이나 소리에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 편두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증상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편두통은 보통 한쪽 관자놀이에 강렬하고 두근거리고 두드리는 듯한 통증이 있으며 편두통이 나타나는 부위도 오른쪽과 왼쪽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 한쪽 부위에만 계속 나타난다면 또한 2차성 두통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편두통은 통증 자체가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아주 일상적인 생활에 의해서 심해질 수가 있으며 통증이 나타날 때는 안색이 창백해진다든지 손발이 갑자기 차가워진다든지 빛이나 소리에 민감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통증이 발병되면은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 눕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과반수 이상의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극심한 피로감이라든지 하품이라든지 졸음이라든지 흥분한다든지 또한 달거나 짠 음식을 먹어대는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편두통이 있는 사람의 한 20% 정도는 통증과 함께 지그재그 모양의 반짝이는 밝은 빛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망막에 둥근 암점이 생겨서 시야에 사각지역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군집성 두통이란 또 어떤 두통인가요? 예, 군집성 두통은 수개월이나 수년 동안 통증이 없는 기간과 대조적으로 수주일 또는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통증을 말합니다. 통증이 있는 기간에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발작하며 한 번 통증이 일어나면 30분 내지 1시간 반 정도 지속되는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은 몹시 심하며 편두통과 달리 잠을 못 이루고 마루 위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힌다든지 목숨을 건 속도로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집성 두통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 편두통의 경우에는요, 보통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편두통의 또 다른 발생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두통의 원인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장애라든지 흡연, 알코올 유해 또한 편두통에 또 다른 유발인자가 있다면은 첫 번째는 음식물 중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 물질이 두통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오래된 치즈라든지 훈제된 음식이라든지 넛 종류라든지 초콜릿에 들어있는 타이라민이라는 성분이 두통을 유발하며 또한 중국 음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MSG가 또한 통증을 일으키며 핫도그나 햄, 베이컨 등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소듐 니트라이트, 질산염이라는 화학 물질이 통증을 유발하며 커피나 티, 핫초코, 탄산음료에 함유된 카페인이 또한 두통을 유발합니다. 둘째는 기후의 변화 또한 편두통의 원인이 되는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변한다든지 저기압이 지속된다든지 하면은 편두통의 원인이 되는데 편두통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의 51% 정도가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 한 22% 정도는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날씨의 영향을 받으며 한 12% 정도는 덥고 습한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르몬의 변화 또한 편두통의 원인이 되는데 대부분의 여성 편두통 환자들이 사춘기 이후에 통증이 시작되는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불안정에 의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편두통이 또 기후의 영향도 받는다라는 거는 참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이러한 두통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 뇌종양이나 뇌염과 같은 그런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 두통으로 인해서 뇌종양이라든지 뇌염이 일어날 그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예. 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한 2% 정도가 심각하고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처럼 두통 자체가 흔한 증상이지만 통증이 자주 오거나 계속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종양이라든지 뇌막염이라든지 중풍 등의 심각한 질환들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조사에 의하면 두통 환자 10,000명 중에 1명꼴로 뇌종양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한의학에서는 두통을 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한의학에서 두통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의보감에 의하면은 우리 머리는 하늘을 닮아 양에 속하고 실제 경락의 흐름으로 봐도 모든 양의 경락들이 머리를 지나기 때문에
양의 경락들이 머리를 지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머리가 따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실제로 겨울에 아무것도 덮지 않고 밖을 나가도 머리가 추위를 느끼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위보다는 열에 의해서 머리에 이상이 생기거나 통증을 유발한다고 예로부터 봐왔습니다. 또한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몸에 맑은 기운이 올라오는 곳이고, 물도 맑은 기운이 위로 뜨고 탁한 기운이 가라앉듯이 우리 머리 또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맑은 기운이 항상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탁한 기운이 머리로 올라오게 되면 두통을 유발한다고 예로부터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의학에서 그 두통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한 7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풍으로 인한 두통이 있습니다. 풍으로 인한 두통은 대표적으로 눈이 어지러우며 바람을 싫어하고 땀이 많이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열로 인한 두통은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습으로 인한 두통은 머리가 무거워서 들 수가 없으며 날씨가 흐리고 음침하면 더욱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담두통. 기본적으로 담두통은 담이 많이 결리거나 많은 사람한테 오는데, 통증이 있으면서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고 가래가 많이 나오며 몸이 무겁습니다. 다섯 번째, 시골두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골두통은 변비, 소화불량, 장유의 적체로 인해서 혼탁한 기운이 머리로 올라와 가지고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데, 배가 창만해지고 식욕이 감퇴하고 신물이 오르고 과식하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운이 허해서 오는 통증은 오전에는 증상이 약하고 오후로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으며, 피로 건태가 있으며 식욕 부진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 및 진액이 부족해서 오는 두통은 통증이 심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이고 가슴이 뛰고 어지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두통이 계속될 경우에 많은 분들이 쉽게 두통약을 복용을 하시는데, 네. 두통약을 너무 이게 자주 복용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요, 두통을 어떻게 치료하고 계십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두통을 장기의 기능과 기혈의 순환을 조절함으로써 통증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노하고 신경질적이고 변비라든지 생리불순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겸하면서 두통이 있으면 대부분 간의 기능이 울체돼서 초래되는 것으로 보고, 가미소요산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치료를 하여 울체된 스트레스를 풀어주게 됩니다. 또한 참을 수 없는 편두통으로 눈이 빠질 듯이 아픈 경우에는 대부분 풍이나 열에 의해서 오는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산견통탕이라는 약으로 치료를 하고, 위장에 담이 정체돼서 메스껍고 어지러우며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화백출 천마탕 위주로 치료를 합니다. 또한 약물 치료와 함께 침치료를 겸하면 더욱 효과가 좋은데,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두통의 경우에 특별히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두통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한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예, 세계적으로 가장 흔히 호소하는 앓게 되는 그 질병은 두통이라든지 감기 또는 수면장애, 요통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또한 처방 없이 팔리고 있는, 살 수 있는 약 중에서, 그런 약들을 OTC 약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약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진통제입니다. 네. 결국 머리가 아플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진단을 통해서 진통제를 복용함으로써 일시적인 진통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그럼으로써 더 큰 화를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두통이 점차적으로 심해지거나 예전에 있었던 통증보다 더욱 심하게 지속될 때, 둘째는 현재 두통을 앓고 있으나 과거에는 전혀 두통을 앓았던 적이 없었던 경우, 세 번째, 두통이 무기력, 마비감, 또한 청각, 시각의 이상과 함께 같이 나타날 때, 네 번째는 두통이 있으면서 의식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떨어질 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두통이 있으면서 목이 뻣뻣해지고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든지 오심, 구토, 고열, 호흡곤란 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가 진단해서 진통제를 복용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통해야만이 더 큰 화를 모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5가지 사항에 하나라도 이게 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자가 진단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은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진통제를 먹어서 그 두통을 없애는 것보다는 한방차가 굉장히 몸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두통을 조금 이제 경감시키기 위해서 먹으면 좋은 한방차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방 치료라 해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한방차만 가지고 다 치료되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 초기 단계에서 시도해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차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화차가 있습니다. 국화는 한약에서도 두통 치료에 효과가 아주 좋으며 티로 마시거나 국화주를 만들어서 마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란차. 국화와 마찬가지로 모란도 두통 치료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꽃이나 모란의 뿌리 껍질을 달여서 마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박하차가 있는데 보통 사탕에 많이 들어가는 박하, 페퍼민트라고 그러죠. 이걸 달여 마시거나 박하주로 만들어서 마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 천궁차가 있는데, 천궁은 한방 약에서도 많이 쓰이는 약 중에 하나인데, 갖가지 원인으로 찾아오는 두통, 즉 감기로 인한 두통이라든지 편두통, 고혈압으로 생기는 두통, 또는 산후 두통과 어지럼증에 천궁을 달여 마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명저차가 있는데, 결명저차는 잘 낫지 않는 만성 두통에 약간 볶아서 달여 마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결명자차 같은 경우에 눈에 좋다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두통에도 효과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두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두통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 생활 습관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두통의 가장 주된 원인인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첫째, 어떤 방법으로든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통 예방을 위해서. 둘째는 담배를 끊고, 세 번째는 OTC 약물, 즉 진통제의 복용을 가급적이면 금지하고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주말이라든지 또 늦잠 잘 찬스가 있다든지 필요하다고 해서 늦게 자거나 많이 자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잠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상적인 식생활을 한다. 식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몸에 탈수, 디하이드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쉽게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식생활이 아주 중요하며,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근육이 텐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굳어있는 있는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요즘에는 컴퓨터 영향 때문에 모니터를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눈에 피로가 오고 그걸로 인해서 두통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눈의 긴장을 자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자세를 바로 가진다. 목이나 어깨에 근육이 긴장되면 혈액의 흐름을 제한해 가지고
노폐물이 쌓이게 돼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므로 항상 자세를 바로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두통이 오는 패턴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어떤 장소에 가면 아프다든지 이런 패턴을 잘 알아가지고 그 원인이 되는 인자 자체를 미리 피하는 것이 두통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연세한의원 형완용 원장님과 함께 두통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엔 커피나 녹차를 한 잔 마셔야 머리도 개운해지고 정신 집중도 잘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카페인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한 친구처럼 늘 가깝게 있는데요.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